수도권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지역이 수원이다. 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이 굉장히 뜨거워지고 있어서 이 수원에서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수원이 전부 싹 다 민주당이 석권했습니까? 5석이 전부 다 5석이 전부 다 민주당이다. 최근 그 수원이 상황을 보면 왜 이렇게 뜨거워요? 울산보다 인구가 많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야. 울산은 광역시잖아요. 예, 광역시인데 수원은 뭐요? 그냥 특례시가 되죠. 특례시가 인구 100만이 넘으면 예. 수원이 이제 갑, 을, 병, 정, 무 5개가 이제 있는 것인데 다 이제 민주당 이제 의원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민주당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뭐 수원만 이게 특별하게 보는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그러니까 수원에 보면은 이제 가운데 팔달구가 있어요. 네. 그게 아마 병일 텐데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도심의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러면 통상적으로 보수적 정서가 강하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보수 정당이 항상 기반이긴 했는데 네. 그래서 예전에 이제 손학규 대표가 막 출마하는데 또 여기서 떨어지고 그랬어요. 예, 그만큼 이제 보수 정서 있는 거죠. 네. 그 이후에 이제 사실 지금은 이제 아마 이재명 대표의 핵심 측근 중에 한 명 김용진 의원이 이제 지금 후보인 상황 네. 의원이거든요. 네, 그게 네. 어쨌든 5개 지역인데 거기가 이제 하나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보수 정당 입장에서는 생각할 수는 있을 텐데 네. 거기 이제 김용남 변호사가 아마 오랫동안 거기 밭을 검사 출신의 갈아와서 새로운 분들이 거기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마 있을 텐데 이게 이제 그 옆에를 가야 되는데 옆 지역구라는 게 사실 어떤 거냐면 그 김진표 의장이 지역구 있던 지역이 이제 있고 그다음에 박광원 의원이 지역구인 데가 있는데 광구 있고 한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평균 연령이요. 40세예요, 40세. 엄청 전국에서 가장 젊은 곳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야. 그러니까 옛날에 박광훈이 처음 당선됐을 때 5개인가 6개의 재보궐선거가 있었어요. 네. 근데 나머지는 다 졌는데 진보 정당이 거기 하나 이긴 거예요. 왜냐면 너무 밭이 좋아가지고. 다 젊은 사람들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지금 뭐 이수정 교수라든가 산자부 장관, 박문규 장관 등이 이제 어디를 갈지 지금 아마 이제 고르고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박문규 장관 꽂으면 탈당할 가능성도 있는 것처럼 정봉주 전 의원은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B카드거든요. 박문규 산업부 장관과 경기대 이수정 교수는 굉장히 이제 여권에서는 이보다 더 나은 카드를 사실은 다른 지역에 찾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B카드인데 수원에 이제 한다는 것은 이 수원 5곳을 어쨌든 공략을 하겠다라고 한 이제 결심은 이제 있는 것인데 그게 왜 꼭 수원이어야 되는가에 저는 의문은 있어요. 사실 특별히 지역이 많을 뿐이지. 그게 오히려 이제 성공할지는 미지수지만 그 지금 이제 수도권에서 크게 수세에 몰려 있는 여당의 선거 전략이라고 보는데요. 결국 이제 경기도 특히 경기도 선거 어렵게 보고 있고 서울 못지않게 어렵게 보고 있고 특히나 경기도는 지방선거 때도 김동연 지사가 당선이 됐고 현재 김동연 지사에 대한 평가들은 각종 조사를 보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래서 보면 이 수도권에 뭔가 바람을 일으키는 어떤 상징성 있는 지역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수원이 5지역을 지난 선거 그 전 선거에 다 졌단 말이죠. 근데 과거에 보면은 뭐 남경필 지사도 그쪽에 이제 지역을 갖고 있었고 그 기본적인 이제 토대에는 사실은 잘 복원하면 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떤 기대가 있고 그 속에서 수원이라는 지역에 이제 뭐 어떤 영입 인사들을 뭐 내려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략 공천하면서 만약에 거기에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이제 혈전 지역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이것이 전체적으로 주는 파급 효과나 분위기 이런 것들을 이제 노리는데 그 지역에 설정된 전략 지역이 전략 벨트가 수원인 거고 서울에서도 아마 그런 어떤 벨트 지역들을 만들어내겠죠. 지금 워낙에 수도권 전체가 다 민주당 현역 의원들 지역들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만약에 이제 강남 3구만 수성하는 쪽으로 갔을 때는 그만큼의 벨트가 좁아지는 거고 그걸 우리가 만약 여당에서 늘려가지고 갔을 때는 우리가 이제 이 정도까지 해볼 만하다는 어떤 상징 지역들을 만들어낼 때 선거라는 것이 이제 분위기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노리는 하나의 전략적인 접근인데 이게 이제 얼마나 성공할지는 그 지역에서 어떤 분들을 공천해내고 이분들이 어떤 전적으로 지니고 있는지 여기에 따라 좀 달라지겠죠. 수원이 이제 가장 어쨌든 경기도에서 핫한 지역이 뭐 이미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왜냐하면 그 아까 말씀드린 박문규 산업장관 3개월밖에 안 됐는데 투입을 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어쨌든 다급하면서 중요한 카드로 쓰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정말 잘 모르겠어요. 다만 자, 어쨌든 간에 예측 뭐 한번 장관들 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겠죠. 두 분 다 이 여론 도사들 이시니까 저희가 한번 여쭤볼게요. 그래서 수원은 어떻게 될까요? 내년 총선에서 벌써 이제 얼마 안 남았지만 내년 총선에서 수원 또 민주당이 싹 다 석권을 할지 아니면 이번에는 좀 의석수가 달라질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상현 소장님부터. 아직 뭐 후보 대진표가 나오지 않아서 그거를 뭐 예상하기는 어려운데 지금 이제 여당이 어쨌든 전체적인 수도권의 어떤 선거 전략 차원에서 화력을 집중해 가면서 그 전략적 배치들을 해낸다면 뭐 일정하게 좀 분위기를 바꾸는 어떤 흐름들이 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 편이거든요. 윤희용 소장. 지금 예상할 수는 없다. 근데 이게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대부분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자체장이 됐잖아요. 네, 그렇죠. 수원은 아니에요. 수원은 민주당 시장이에요. 민주당이 시장이 네. 됐어요. 그러니까 그 흐름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 수원 자체가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국민의힘 사람 다 됐는데 네. 김용남이 졌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후보 요인이다라고 한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수원이 많이 좀 변화가 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옆에 이제 뭐 신도시들이 많이 붙고 하면서 그런 부분이어서 저는 뭐 흐름들을 변화를 가져올 수는 있을 텐데 국민의힘이 여기서 이제 5개 지역이잖아요. 뭐 우세하는 흐름들, 네. 3석 이상 뭐 이렇게 되기는 이게 참 쉽지 않은 지역일 수는 있어요. 한 곳 정도, 네. 한두 곳 정도의 어떤 가능성들을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국민의힘 우세 지역으로 보기는 어려워. 판세가 그렇다. 유권자들 네. 상태가 아예 그런 것들을 시도하지 않았을 때는 굉장히 무기력해지는데 뭐 그게 전체적으로 수원을 뭐 여당이 탈환한다 이건 아니더라도 네, 어떤 네.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여당 입장에서는 어차피 다 진 지역이니까 네. 도전하는 자유로운 네, 입장인 네. 거고 민주당은 지금 후성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내부 공천 갈등 문제들 조율하고 정리해야 돼 이런 어떤 굉장히 큰 숙제들을 안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 판세는 당연히 야당이 네. 유리한 지역인데 예, 예. 지역들인데 뭐 예. 지난 지방선거 때 다른 결과가 나왔다 예, 하더라도 예. 그러나 이제 선거에 임하는 어떤 전술적 운용 면에서는 훨씬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건 지금 여당 입장이 되겠죠.